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센터장 정한순입니다. 이번 9월 교육자료는 웃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 웃음이 주는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의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이 바뀌어가고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하고 우울하고 시간에 쫓겨 허둥대는 어두운 얼굴이 세상을 메워간다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런 웃음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은 지금의 어떤 답답한 현실과 또 무거운 일상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사건이나 사고, 또 치열한 경쟁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이 자꾸만 웃음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삶이 무거울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웃음입니다. 답답한 현실의 무게를 덜어주고 또 삶의 탄력을 불어넣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웃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오래전부터 웃음을 예찬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소문 만복내라는 말을 하죠. 또 웃음은 건강을 부른다고 합니다. 또 웃으면 젊어지고 또 웃는 얼굴은 주목도 피해간다고 합니다. 이런 웃음은 횡격막은 가슴과 배를 분리시킬 수 있는 그 사이에 얇은 근육막입니다. 웃게 되면은 횡격막이 짧게 단발적으로 경련적 수축을 하면서 깊게 호흡을 들이마시는 흡기로부터 웃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웃게 될 때 보면 배를 움켜잡고 웃으면서 몸이 앞뒤로 흔들리고 머리도 앞뒤로 끄덕여지면서 아래턱이 상하로 흔들리게 되고 입이 크게 벌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웃음은 그 속성 중에서도 싱글벙글 웃는다는 것은 주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능글능글 웃는다는 것은 뭔가 자신을 좀 노출시키지 않고 비밀에 좀 감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웃음도 있습니다. 또 희죽희죽 웃는 웃음도 있죠. 이런 웃음은 조금 악의를 갖고 있고 남들에게 뭔가를 좀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깔깔대고 웃는 것은 가끔 혹자들은 사람들은 기품 없이 웃는다라고 하는 그런 웃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웃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그 웃는 사람이 좀 호탕하고 대범하게 보인다는 그런 의미의 웃음들이 있죠. 이런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30년 이상을 연구한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윌리엄 플라이 박사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플라이 박사는 웃음은 폐를 확장시키고 또 한바탕 크게 웃을 때 몸속의 650개의 근육 중에서 231개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근육과 신경과 심장을 따뜻하게 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이것은 에어로빅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윌리엄 플라이 박사는 웃음이 뇌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농담을 할 때는 주로 뇌의 왼쪽 부분 좌뇌가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좌뇌와 우뇌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하는 역할들이 좀 다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같이 좌뇌는 조금 더 수학적인 부분들, 또 우뇌는 좀 감성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듯이 좌뇌는 우뇌에 비해서 좀 더 언어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질서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좌뇌를 디지털 뇌라고도 합니다. 이 좌뇌는 그래서 읽기, 쓰기, 계산하기를 좀 더 좋아하고요. 논리나 어떤 순서, 또 수학적인 어떤 생각, 또 사실적인 부분, 또 그 의심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할 때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우뇌는 좀 더 시각적입니다. 그리고 다분히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때로는 좌뇌와 비교해서 우뇌를 아날로그적인 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우뇌는 보다 창의적이고 또
또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따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상상력이나 또 전체론적인 사고라고 해서 우리가 숲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는 숲 전체를 보는 그런 전체론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또 굉장히 직관적인 사고, 또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사람들 보면 우뇌가 많이 발달한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시에도 또 공상을 할 때도 우뇌가 많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웃음이 뇌에도 영향을 주는데, 농담을 할 때 보면은 뇌에 좌뇌가 좀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농담을 이해하고 웃기 시작할 때는 뇌의 오른쪽 부분 우뇌가 활성화가 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창의적으로 변한다는 그런 사실을 플라이 박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유익한 웃음은 조용한 미소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미소 짓기를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부터라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보시고, 또 결점이 많고 까다로운 사람, 뭔가 가까이 하기 불편한 사람한테 제일 먼저 미소를 띄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햇빛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에도 미소를 지어보시고, 또 비를 맞으면서도 아니면 길가에 분수 사이를 달려가면서도 또 행복하게 보냈던 지난날의 추억이나 기억들을 회상하면서도 미소를 지어본다면 굉장히 상황이 좀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미소의 끝무렵에 웃음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미소 짓고 싶지 않을 때에도 의도적으로 미소를 지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미소 지을수록 미소 짓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분명히 내 몸 안에서 나에게서 상승되는 뭔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뉴욕 주립대 로이진 박사는 잘 웃으면 8년을 더 살 수 있고, 또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이면 6년을 회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자가 남자보다 한 6년 정도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주 웃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굳어 있거나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런 웃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이제 명약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은 건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건강에서 제일 좋은 것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보다 더 좋은 것은 운동하면서 웃는 것이라고 합니다. 몸이 굳어버리면 마음도 굳어버리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마음이 닫혀 있으면 몸도 닫히기 때문에 몸의 전체적인 순환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몸도 열고 마음도 열어서 우리의 전체적인 순환을 돕고 또 편안한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장대소랑 요절보통으로 웃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웃을 때면 우리 몸의 구석구석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650개의 신체 근육과 80개의 얼굴 근육, 그리고 206개의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오장육부, 장기가 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5초만 크게 웃어도 12칼로리가 소모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윗몸 일으키기를 25번 한 효과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웃음이 주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웃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혈압을 떨기게 됩니다. 또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가 아플 때까지, 또 눈물이 나올 때까지, 숨을 쉴 때까지 크게 웃고 난 뒤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후련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웃고 나면 굳어진 어깨도 풀리게 되고 스트레스도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웃음의 효능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돌핀이 생성돼서 우리 몸의 생기와 에너지를 돌게 해줍니다. 또 부신, 그 콩팥 신장이라고 하는 그 윗부분에
부신이 있는데요. 이 장기에서 통증과 신경통과 같은 염증을 낫게 하는, 좋아지게 하는 화학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또 웃게 되면은 동맥을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웃음은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산소 공급을 늘려주기 때문에 편두통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웃음은 신체의 전 기관에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또 혈액 내에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인 코티솔의 양을 줄여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이 완화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갖게 합니다. 이런 웃음은 결국 심장 박동수를 높게 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근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순환계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되고요.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암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웃음은 가슴과 위, 또 어깨 주위의 상체 근육이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고요. 웃음은 웃을 때마다 폐의 구석구석까지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폐 기능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3 내지 4분의 웃음은 맥박을 배로 증가시키면서 혈액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 웃음의 효능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미소의 끝 무렵에 웃음이 찾아옴을 느꼈으면 합니다. SBS 스페셜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2006년 1월에 SBS 방송국에서 SBS 스페셜로 웃음에 관한 특별 보고서라는 그 내용으로 방송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웃음의 어떤 효과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스페셜에서는 웃음의 어떤 질병 효과,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의 모건 스탠리 병원에서 병원에 온 아이들이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아이들에게 광대요법, 웃음요법을 전달을 해서 의사의 진료를 도와주는 보조요법으로 유용하게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일본 그 도쿄 근처에 있는 군마 중앙병원에서 다카자키 원장이 한 표현인데요. 웃음은 병을 고치는 일종의 보조치료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음을 통해서 뇌활동과 관련된 증거자료로 환자의 뇌의 MRI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웃고 난 다음에 뇌에 유입되는 혈액량이 8.2%나 증가했다는 걸 가지고 사실적으로 웃음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병원에서 희극 공연을 통해서 환자들한테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웃음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환자들한테 이제 웃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의 유태우 교수께서는 약을 처방하듯이 웃음을 처방을 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웃음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웃음이 진료를 돕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진료를 돕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그런 부분이죠. 이 웃음에 관한 특별 보고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웃음은 감정의 통로인 동시에 건강한 삶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웃는 일을 만들고 또 이왕 웃을 바에는 가슴이 시원해지도록 크게 웃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마지못해 웃는 억지 웃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뇌는 가짜와 진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억지로 웃던 또 진짜로 웃던 뇌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웃어도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박장대소하면서 크게 웃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면 건강과 행복이 뒤따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웃는 일을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9월 강의를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